그래서 첫 번째는 프롬프트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치료 관련된 가이드라인 보면 이런 RCT나 이런 에비던스도 있고 메타 분석도 있고, 그러면 에비던스가 많이 쌓일수록 근거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 1A 레코멘데이션, 1B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LLM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로 계속 논문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것 중에 요 정도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오를 만한 것들입니다. 제로샷, 퓨샷, 체인 오브 소울, 리액트, 페르소나 주고 스트럭처드 프롬프팅을 하고 아웃풋 포매팅을 정해놓고 이런 걸 하면 답변이 좋아지더라.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건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라고 해서, 요거는 관상동력 CT 판독문이고, 의료 데이터는 대개는 이렇게 자연어로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컨대 여기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링이라는 게 있죠. 관상동력 석회 점수인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여기 48.1이란 거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엑셀 컬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뭐 평균을 내든 뭘 하든 할 테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전공의를 시켰어요. 제 전공의 때. 그래가지고 옆에다 48.1 다음 환자 이렇게 눈 빠지게 막 이렇게 차트 리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빅데이터여서 막 이런 게 3만 명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시키면 잘 합니다. 이렇게. 이건 챗GPT에 넣은 건데, 관상용 CT 판독문이고, 태스크는 요카슘 스코어 찾는 거고, 엑셀로 해갖고 해달라라고 시키면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다시 해봤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판독문만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이 통째로 엑셀 파일로 주고, 얘한테 얘기를 하죠. 태스크가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칼슘 스코어를 뽑고 컬럼으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코드를 잘 짜가지고 금방 나옵니다. 칼슘 스코어 0인 사람이 860, 전체 3,500명인데 이렇게 나오고, 필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CCS라는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변수들을 다 뽑아서, 없으면 이제 NA라고 하고 48.1, 0점 이렇게 다 뽑아내죠. 3천 몇 명인데 몇 초 걸리지 않아서 이런 일 다 합니다. 사람이 하면 몇 달 걸릴 일인데 이렇게 잘 하죠. 그래서 잘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이게 다 맞을까? 혹시 틀린 숫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막 넘겨보면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지난 26년도 1월 달에 했었고, 이때에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은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가 다 씹어먹었던, 폼 미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빌빌대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1000명의 데이터, 이건 그라운드 트루스로 눈으로 다 확인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이 당시 제미나이가 제일 좋았습니다. 99.5%. 거의 다 맞는 거죠.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뢰도 이 수치인데, 이게 뭐냐면 얘가 차라리 어떤 판독문이 있는데 거기서 못 뽑았어. 그래서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제가 눈으로 보고 채우면 되는데, 얘가 엉뚱한 숫자를 써놓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되니까 모르면 안 쓰면 되는데, 이 신뢰도는 얘가 이 환자가 120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이, 그게 99.5이 굉장히 높죠. 문제는 이 당시에 챗GPT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88.7밖에 안 나온 거. 1000명인데 120명은 틀리대.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와, 이거 왜 이래? 하고 왜 틀리는지 한번 봤습니다. 얘가 그냥 막 아무 숫자나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희 그 CT 중에 에올틱 밸브 CT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에올틱 밸브 칼슘 스코어라고 적어주시는데, GPT가 요 칼슘 스코어만 보고 요거 4,596을 한 거죠. 이거는 관상동맥 석회 점수가 아닌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찍었던 게 있는데 그때 896이었는데 이번에 930이면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 GPT가 또 CACS 896.7 여기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숫자지 마음대로 지어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틀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제로샷, 원샷, 투샷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제로샷은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이거는 판독문이니까 여기서 칼슘 스코어 뽑아와." 라고 그냥 아무 예시 없이 지시문만 하는 게 제로샷이고, 예시를 하나만 주는 게 원샷이고 여러 개 주는 게 퓨샷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야 이거 CT 판독문이고 칼슘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화살표 돼 있으면 라스트 밸류가 파이널 칼슘 스코어야. 마지막 숫자를 해야 돼. 그럼 에올틱 밸브 혹은 괄호하고 AV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관상동맥 석회 점수가 아니야." 요런 예시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GPT도 신뢰도가 퓨샷에서는 99.75%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태스크를 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제로샷으로 하냐 퓨샷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전 쓸 수 없는 답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벽한 답변이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게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시대의 얘기였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프롬프팅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프롬프팅을 잘해도 얘가 모르는 내용이면 혹은 데이터가 엉망이면 이러면 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데 어떡해. 그쵸? 그리고 이제 싱글턴이 아니라 멀티턴으로 묻고 답하고 거기서 또 묻고 답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얘기한 거 다 까먹어. 그래 갖고 몰라. 산으로 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니까 "야 그럼 프롬프트를 아주 논문처럼 써 가지고 한번 줘 보자." 해서 프롬프트를 엄청 길게 했더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10 개를 시키면 한 8 개만 하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더 큰 일을 시키는 데는 프롬프트는 한계가 있겠다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뭘 했냐? 컨텍스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컨텍스트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했어요.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인데, 이분 이 LLM계에서는 약간 메시아 같은 분이죠. 이게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막 두려우니까. 원래 공포가 있으면 거기서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종교의 메시아 같은 분이 안드레 카파시고, 이분은 지금은 안트로픽스에 가 있고 그전에 챗GPT 오픈 AI에서 챗GPT 개발했고 그전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만들었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자기가 코딩 실컷 예전에 했었는데 인제 그냥 말만 하니까 코딩이 되네. 신나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용어가 바이브 코딩인데, 이 사람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면 그냥 바이브 코딩이야 그게. 그게 고유명사야. 이 컨텍스트 "야 이게 컨텍스트야."라고 하면은 "컨텍스트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예술이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시대에는 "야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물어보지? 그리고 그 문장에는 어떻게 하면 정보를 많이 꾸겨 넣어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다면, 컨텍스트 시대에는 우리가 뭘 줄까? 국가가 나에게 뭘 해 주기 전에 내가 뭘 아닌가? 그래서 뭘 알려주고 뭘 보여주고 좋은 답변을 얻을까? 라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도 있고 MCP, 렉, 메시지 메모리, 그리고 스킬도 정확하게 따지면 좀 다르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스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렉을 먼저 한번 보죠. 렉은 뭐냐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똑한 LLM한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얹어 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한테 제일 쓸만한 게 이제 오픈 에비던스라는 AI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의사임을 입증하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유럽에선 이걸 막아 놨습니다. 왜 막아 놓은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선 안 되고 미국에선 됩니다. 유럽에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급하게 바꾸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픈 에비던스는 NEJM 데이터베이스, 자마 네트워크, NCCN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하이 레벨의 그 에비던스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얹어 줬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데 이 좋은 데이터를 준 거죠. "여기서 찾아서 답하면 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캔서 관련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쭉 리뷰를 하는데 리뷰 당연히 뭐 요즘엔 뭐 LLM들 다 이렇게 리뷰 잘하니까 리뷰 쭉 하는데 그런 NCCN 가이드라인에서 필요한 거 바로 뽑아오고 이 레퍼런스가 JCO 뭐 란셋 이런 란셋 온콜로지 뭐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퀄리티 높은 레퍼런스를 갖고 와요. 뭐 MDPI, 프론티어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고 좋은 퀄리티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믿을 만하고 하이 퀄리티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 관련된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LLM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너럴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고 도메인 스페시픽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게 의료용으로 얼마나 똑똑한가 혹은 뭐 법률에 관련돼서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데 그중에 의료용은 이제 메디큐에이라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USML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미국 의사시험 가지고. 그래서 23년도에 처음에 GPT-3.5가 이거를 봤더니 60점이 넘었어요. USML이 커트라인 60점인데 그래서 드디어 인공지능이 의사면허를 땄다 했던 그게 23년인데 불과 2년 후에 이 모델들이 그 시험을 90점 가뿐히 넘고 오픈 에비던스는 100점, 올백 맞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픈북 테스트를 하라고 하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의료 관련된 메디컬 벤치마크에서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클리니컬 AI 툴스 그러니까 이런 렉이나 이런 걸 사용한 오픈 에비던스 혹은 요즘에 업투데이트 AI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 그냥 제너럴 LLM들이 더 똑똑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어요. 여기서 이게 한 뭐 1월, 2월 그때쯤 한 것 같아요. GPT 5.2, 제미나이 3.1 프로, 오프스 4.6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오픈 에비던스 업투데이트 AI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이제 메디큐에이라는 좀 전에 얘기한 USMLE 시험 보게 하고, 그다음에 헬스벤치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오스키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 환자랑 대화해서 멀티턴으로 대화해서 제대로 이끌고 가는지 평가하는 오픈 AI에서 만든 벤치마크 테스트가 헬스벤치입니다. 그것도 보고 뭐 이 연구진들이 만든 또 문제도 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풀게 했더니 이 당시엔 제미나이가 뭐 씹어 먹었습니다. 97점 막 이렇게 맞고 대단하죠. 근데 오픈 에비던스는 여기서 89점밖에 못 받았어. 작년에 100점 맞았는데 올해 왜 89점이지? 원래 인턴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국시 아무리 잘 봐도 인턴 1년 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농담이고 어쨌든 뭐 요렇게 봤더니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89점도 대단한 거죠. 우리 지금 뭐 국가고시 봐서 90점 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건데 어쨌든 이런 렉을 사용해서 특정 도메인에 특화시킨 LLM들보다 그냥 제미나이 GPT 클로드가 더 똑똑해졌더라 라는 거죠. 전문의로 실컷 만들어놨는데 그냥 의대 졸업한 애들이 더 똑똑한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원래 이거 할루시네이션 심해갖고 이거 의료용으로는 이거 못 써. 늘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할루시네이션 레이트는 제미나이가 길쭉하게 있어서 많은 것 같지만 1%, GPT 클로드 0%에 수렴합니다. 더 이상 틀리지 않아요. 엄청 똑똑한데 실수도 안 하는 그런 지능체들인 거죠.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똑똑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렉은 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